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나요?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 우먼 스포츠 심경화 안다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체. 와, 좋아요. 네, 11번째 시간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이 딱 이 운동하기 좋은 날인데요. 왜냐면 단풍이 진짜 예쁘게 물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이 올라올 때쯤엔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이걸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등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등산 3년차 한지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바로 어제도 등산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800m였나 900m짜리 굉장히 높은 산을 정복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바로 전날에 등산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 따끈따끈하게 다리가 아프거든요. 원래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졌고요.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등산은 정말 힘든데 참 보람이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다녀오신 산을 찾아봤는데 영암군에 있는 산이고 우리나라 3대 암산이래요. 암벽들이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혹시 암벽을 타셨나요? 타진 않았고요. 즐겼습니다. 눈으로. 눈으로 즐기셨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제는 전남까지 다녀오셨고 전국에 있는 곳곳의 산을 오르고 계신데 처음 등산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주변 친구들의 입김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체력이 좀 올라오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때 맞춰서 등산 가볼래? 이랬는데 또 끌리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등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분이랑 아직도 같이 등산을 하시나요? 시간이 맞으면 좀 가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운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제가 이번엔 또 꼬셔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분이 처음에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같이 하자고 해도 사실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등산 해볼래? 라는 말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친구분이랑 주로 가시는데 사실 등산로로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인적이 좀 드문 곳이 많고 도심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혼자서도 이렇게 합류하기 좋은 등산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동호회 같은 걸 가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 카톡방이나 카페 같은 데에서 찾아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침묵 없이 갈 수 있는 거는 안내산악회라고 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고 산까지 데려다주고 등산이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산악회입니다. 예전에는 좀 산악회가 어른들이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그런 쿵짝짝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등산이 주 목적인 산악회들이 많아져가지고 혼자 다니기에도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력이 없고 처음이라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등산 코스를 보고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니까 안내산악회 저는 추천을 합니다. 맞아요. 등산 동호회 하면 약간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관광버스 타고 가서 음주 가무와 함께 즐기는 인식이 강했는데 등산만을 위한 산악회라니까 혼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젠지한 등산 플랫폼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이번 등산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도 막 선곡해서 보내주고요. 그런 주변의 맛집 정보들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수도권 위주의 플랫폼이었는데 최근에는 대전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알레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대전 지역 분들이시면 알레 이용해서 안내산악회 다녀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빠가 되게 오랫동안 산악회 총무를 하셨었는데 옛날에 그때 제가 막 산악회 회보를 집에서 같이 접어서 막 편지봉투에 넣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걸 우편으로 발송해서 다음에 어디를 갈 거다라는 정보 같은 걸 공유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뭐 플레이리스트도 하고
되게 젊은 사람들도 쉽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입문하기도 훨씬 쉬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등산을 입문한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등산 공답 타임 뭐든지 물어보세요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와, 좋아요. 지족동 유땡지님. 등산 초보라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 있는 산부터 오르려고 하는데요. 대전의 등산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대전에 은근히 산이 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죽상으로 막 등산 갔다가 김밥 먹고 풀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연님이 추천하는 대전 등산 코스 어디인가요? 이게 산마다 등산 코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소요 시간이 가장 짧은 순서로 추천을 드리자면 보문산, 수통골, 계룡산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문하기 좋은 코스로는 수통골을 추천할게요. 이제 보문산보다는 조금 더 운동을 하는 기분이 들고요. 소요 시간에 비해서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운동하고 싶은데 어디 갈까 하는 거는 수통골 추천드리고요. 가을에 가기 좋은 거는 계룡산. 너무 이쁘거든요. 이렇게 쫙 펼쳐진 단풍들이 스트레스를 딱 날리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소요 시간별로도 추천해 주시고 대전의 등산 새싹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아봤는데 계룡산이 또 한국 100대 명산이래요. 약간 이런 타이틀도 못 참거든요. 계룡산 어떠셨나요?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명산인 것 같긴 해요. 멋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때 갔을 때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코스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매탑, 삼불봉, 관음봉 이렇게 3개의 주요 포인트를 지나고 온 거였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다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와,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도 또 이제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만큼 갈 만한 또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단련이 된다면 내년 가을쯤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어은동의 바리바리스타님, 벌써 이름부터 느껴지죠? 이분이 등산 가방을 싸다가 등산을 3박 4일 가냐는 말을 들으셨대요. 이분을 위해서 등산 가방을 어떻게 싸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바리바리스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짐이 많으면 무거워서 등산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것저것 막 파스도 챙겨보고 약도 챙겨보고 했는데 그게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짐을 최소화해야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초코바 같은 거 그런 걸 행동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겨주고요. 그런 걸 행동식이라고 하네요. 항상 그냥 간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행동식으로는 주로 뭘 챙겨가세요? 그 당이 금방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당이 확 충전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편입니다. 아니면 하나씩 먹기 편한 그런 사탕들 그런 걸 좀 가볍게 챙겨가는 편이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준비물로 뭐 물이나 무릎 보호대, 등산 스틱, 장갑 그런 점심거리 이런 것들 챙기고 있고요.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는 보온병을 챙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방에 귀여운 국립공원 인형을 달아야 됩니다. 인형이 그거죠. 인증샷 찍을 때 인형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찰칵 찍는 그거잖아요.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국립공원 인형이 살짝 붐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배구 선수 인형이 있긴 한데 얘는 항상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지연님의 인형은 높은 공기도 마시고 진짜 호강하네요. 저도 좀 얘의 그런 콧바람이라도 좀 쐬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보온병을 챙기신다는데 업로드 될 때가 딱 겨울 산행할 때거든요. 지연님만의 겨울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의 비장의 무기는 라면 국물 티백이랑 율무차입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챙기기엔 또 너무 헤비하거든요. 그래서 국물은 또 먹고 싶으니까 그 티백을 가져가서 마시면 라면을 먹는 기분이 들고 율무차는 또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저는 라면 국물 티백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 라면 스프를 들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티백이 따로 나오나 봐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리바리스타님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지연님이 말해준 것만 딱 챙기시면 되겠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챙겨야 한다니까 가벼운 가방과 함께 즐거운 등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입문자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체력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올라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거든요. 본인 체력을 알고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도를 보고 다녀야 되니까 핸드폰 배터리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철에는 입산 금지 기간이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주로 국립공원들이 그걸 지정해 놓는데요. 주요 등산로들은 개방하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헛걸음을 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 너무 많이 먹으면 더 힘듭니다. 이거를 잠깐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드셨길래 얼마나 힘든 경험을 하셨는지. 이게 다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밥 먹으면 기분이 풀린다고 하셨잖아요. 김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줄을 다 먹었더니 배불러가지고 한 10걸음 갔다가 쉬고 10걸음 갔다가 쉬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등산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오르막만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많이 안 다녀봤으니까 다음 길이 내리막이길래 이제 끝났나 싶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 고통의 길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꼭 많이 먹지 말고 먹을 거면 차라리 가기 전에 든든히 먹고 좀 소화를 시킨 다음에 올라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체력 분배가 중요하다고 하셨던 게 이 말을 조금 빨리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진잠 땡땡이님. 등산하면서 정말 고민인 게 있는데요. 바로 등산 스틱을 살까 말까 하는 겁니다. 등산 스틱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화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만약에 등산 스틱이 있었다면 좀 더 힘을 내서 등산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다리가 아프지 않지만 팔이 정말 다음날에 아프다는 거. 내 팔이 왜 아프지? 전완근이 있는 게 느껴지네? 하면 이제 등산 스틱을 제대로 썼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등산 스틱을 산다면 어떤 유형의 그런 스틱을 좀 추천을 하시나요? 일단 그것도 짐이기 때문에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걸 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것도 가벼운 거고 휴대성은 이제 그냥 그 폴딩처럼 접는 게 있고 아예 조금 더 작게 접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고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등산해봤을 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등산 스틱 가지고 올라간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것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꼭 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 말고도 등산화를 꼭 신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입문자에게 해줄 수 있는 등산화나 장비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등산 장비는 최대한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구비했을 때 진짜 쓸모가 있는 것들 순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산화는 있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구입하실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발목까지 등산화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그거 차이랑 끈으로 조이는 거 아니면 다이얼 조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선택해도 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원래 신고 있는 것보다 조금 크게 신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산할 때 이렇게 발이 앞으로 쏠리기도 하고 등산 양말도 신고 해가지고 좀 크게 신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그러니까 가서 한번 신어보시고
인터넷으로 다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더라도 신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연님은 그러면 어떤 등산화를 신고 계세요? 뭐 다이얼식 끈 이렇게 있고 발목이 올라온 거, 안 올라온 거 이렇게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없는 걸 신었었는데요. 이제 다니다 보니까 발목 잡아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려올 때 무릎도 덜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도 그 발목이 올라오는 등산을 사고, 이제 어제 따끈따끈하게 등산을 다녀왔는데, 무릎에 무리가 정말 덜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발목에 대한 게 진짜 팁인 것 같아요. 현대인일수록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많고 발목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복명도에 계시는 비가 올락 말락님의 등산하면 등산 후에 먹는 보리밥과 막걸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 산에서 먹었던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연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등산 푸드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영남 알프스라는 그 산지 쪽에 하루에 3개의 산을 한 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갔다 와서 이제 언양이거든요. 그 언양불고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언양불고기랑 육회를 먹었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반찬인 건지 아니면 정말 맛있었던 건지 그거는 그냥 기억 저편에 묻어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려와서 먹는 그 하산 푸드가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이곳저곳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전 등산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문산으로 그냥 산책 코스만 다녀왔다가 그 풍경을 보면서 비빔밥 먹는 정말 기분만 내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직접 이렇게 힘든 산을 심지어 3개나 오르고 그냥 언양 불고기와 육회를 먹었으면 성취감도 엄청났을 것 같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진짜 큰 매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경아님은 그러면 기억에 남는 등산 푸드 있으신가요? 너무 있죠. 제가 체력이 한참 약했을 때 뭣도 모르고 갔던 옥천 근처에 있는 장령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해발 600 몇 미터 정도였는데 제가 좀 속아서 갔던 게 그때 저희 갔던 친구들이 2파로 나눠가지고 한쪽 무리는 이렇게 정상을 갔다 오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처럼 이제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너무 무리하면 힘드니까 밑에 산책로만 가자라고 했는데 정상까지 가자는 친구들이 그러면 전망대까지만 같이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코스를 잘못 들어서 전망대 가는 코스가 아니고 제일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서 심상치 않기는 했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더 고통일 것 같아서 그냥 얼떨결에 끝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 다른 친구들은 한 3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일 늦게 내렸거든요. 5시간 정도 걸려서. 내려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차 타고 근처에 있는 그 냉면집에 갔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먹은 냉면 중에 진짜 최고의 냉면이었습니다. 그때가 한 3시, 4시쯤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웨이팅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집이 진짜 찐 맛집인데 제가 힘든 거랑 굳이 상관이 없었어도 거기는 그냥 가서 먹었어도 진짜 맛있었을 건데 힘든 덕분에 더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가끔 옥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면 자주 지나가게 되는 길이거든요. 거기 장령산 근처에 있는 냉면집 발견하신다면 꼭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와, 진짜 이게 찐 등산 푸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왜 잊지 못할 기억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 얘기할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눈이 빛나셨거든요. 이게 음식 얘기만 할 수 없어요. 절대 앞에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음식 맛에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래서 등산 푸드, 특히 하산 푸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연님 혹시 어제는 하산 푸드 뭐 드셨어요? 어제 하산푸드 순댓국 먹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안내산악회 말씀드렸던 거에 살짝 단점일 수도 있는 게 그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밥을 먹지 못하면 이제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음식을 못 먹긴 하거든요. 대신에 대전으로 돌아와서 대전의 맛집
순댓국집을 가서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 맛집은 어디죠? 그거는 그 대전 IC 근처에 있거든요. 알아요. 와, 진짜 맛집인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르신들이 등산하고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가는 맛집이에요. 거기가. 옥천순대 매운 족발. 맞아요. 거기가 매운 족발도 진짜 맛있어가지고 가끔씩 포장해서 가거든요. 갈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엄마한테 저 맛집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다들 먹고 가는 맛집이다. 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진짜 맞았네. 어르신 맛집이 진짜 맛집이거든요. 이미 이렇게 인증이 다 되어 있었었네요. 대전으로 오셨는데 정말 적절한 하산푸드를 드셨네요. 맛있는 데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하필 또 지금 딱 저녁 시간에 또 녹음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산을 오르면서 풍경도 보고 이렇게 끝내주는 성취감과 함께 먹는 게 또 하산푸드의 맛이잖아요. 이제 등산 하나 신고 산에 오르게 해야죠, 이분들. 등산, 매력발산 가보겠습니다. 네, 매력발산 공식 질문입니다. 등산을 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 내가 좀 멋있었던 순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한라산 갈 때였는데요. 그때 한 해발 1500m 지점까지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 체력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내가 이제 좀 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한라산이 사실 등산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좀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한국 등산하면 딱 떠오르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그 중에 하나를 등반을 하신 거네요. 혹시 그 한라산을 정복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 한라산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서 제가 갔을 때는 초여름 정도였는데 이 한라산의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설산이 멋있다고들 하니까 죽기 전에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00m면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아까 경화님 600m 올라가시고 일주일을 못 걸었거든요. 후유증은 없으셨나요? 후유증은 제 생각엔 그 하산하고 내려와가지고 사우나를 갔거든요. 그걸로 싹 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냉면을 먹지 말고 사우나를 갈 걸. 그러면 하루 만에 걸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미리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그러게요. 이 컨텐츠를 좀 빨리 할 걸. 아이고.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라산에 코스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다양한 코스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정상까지 가는 코스는 관음사랑 성판암 코스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관음사 코스로 입산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성판암 코스로 내려왔는데요. 한라산을 가려면 그 코스 2개는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실 거면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특히 겨울에는 인기가 많아서 주말 이럴 때는 휴가 굳이 안 내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가 인기가 많거든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점 이 컨텐츠로 미리 안내 드립니다. 오늘 꿀팁이 진짜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역시 등산을 3년이나 하셨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하는 사람만이 내줄 수 있는 팁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 등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질리지 않는 게 등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산이 너무 많고 이게 그 계절별로 또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보는 경치는 이제 차 타고 어딜 가서 보는 경치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운동이나 다른 경험들에서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등산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등산이 특히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특히나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높은 곳에서 경치도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여행이랑 운동을 둘 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산들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러면 운동도 되고 이제 여행의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그 동네에서 또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일석이조 말고 일석삼조. 입문하시는 분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런 멋있는 경치를 볼 수 있을 만한 산은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대전에 사니까 대전에서 갈 수 있는 괜찮은 곳을 추천을 또 해드린다면 전 속리산 추천드립니다.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이제 버스 타고 가면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국립공원 입구 정도까지 내려줘요. 버스 터미널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 속리산을 갔다가 내려오면 또 보리밥 맛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 여행의 느낌도 즐기고 등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속리산이 생각보다 높은데 초보자들이 올라가기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 실제로 운동 잘 안 하시는 분이랑 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했었어서 이렇게 찐 인증까지 있는 데니까 속리산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면 저도 경아님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속리산이 그리고 대전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수련회로 갔을 법한 산이거든요. 저는 중학생 때였나? 수련회로 갔었는데 사실 거기는 버스 타고 올라가니까 가서 이렇게 수련관에만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은 해봤는데 한 번도 탈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또 성인이 된 김에 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저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등산을 하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좋습니다. 혹시 그럼 경아님은 가신 등산 경험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저는 등산을 많이 안 다니기도 했고 사실 제일 힘들었던 곳이 기억에 남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령산이 정말 제 뼈의 한쪽에 새겨져 있거든요. 저희 갔다 온 친구들이 이곳은 장령산이 아니고 장악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코스를 잘 고르시면 쉽게 가실 수도 있는데 잘못 고르시면 크게 탈이 날 수도 있어서 그때 느꼈던 게 하나의 산이어도 코스가 여러 개 나뉘어져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코스를 잘 살펴보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왜 하필 어려운 코스로 가셨을까 또? 그때 이후로 제가 등산을 못 갔는데 오늘 지연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쉬운 산 위주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경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산이어도 등산 코스에 따라서 진짜 다른 산인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관악산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어느 코스를 갈 건데? 라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차이가 다르니까 등산을 가실 거면 등산 코스까지도 좀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이거 꼭 필수네요. 등산 코스를. 안 그러면 경아님처럼 뼈에 새기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코스를 꼭 알아보고 자기에게 맞는 코스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한라산 1500m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때 굉장히 오르면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때 경험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숫자가 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지 오히려 출발 고도가 조금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발 1500m인 지점이더라도 만약에 500m부터 시작을 했으면 1000m만큼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 오히려 저는 어제 갔던 산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이게 800m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찾아봤더니 시작 고도가 20m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평야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 이게 숫자가 주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보다 괜찮았다. 한라산은. 그리고 오히려 국립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고도가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정비가 잘 되어 있는가가 더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 꿀팁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와, 그러면 20m면 사실상 20m 어느 정도야? 그냥 800m를 다 오르신 거네요. 그니까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800m를 다 오르시고 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대전까지 오셔서 녹음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 지금 산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곳만의 경치를 느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운동 가기 전에 그 운동 가는 마음을 세팅하는 것도 진짜 많은 큰 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헬스장 가기 전에 헬스 가기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갈까 말까 항상 문턱에 넘을 때까지 고민을 하는데 등산은 가기 전이면 오히려 설렐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면 이 등산을 하기 전에 지연님과 한후의 지연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서 말하긴 했었는데 체력이 확실히 늘었고요. 그게 느껴지니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 진짜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등산 시작했을 때 쉬는 주기보다 최근에 이제 하면서 쉬는 주기가 길어지니까 그게 성취감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이제 웬만한 경치는 좀 성에 차지 않습니다. 고도가 좀 높아져야 내가 등산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진짜 등산 해본 사람만의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 등산 경험이 거의 없어서 이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랍고 진짜 뭔가 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올라가는데 이걸로는 성이 안 차네?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야겠네?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는 진짜 올라가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맞아요. 그 등산 처음 같이 하자고 제안한 친구가 여행 메이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경치 좋은 데가 있대, 아니면은 조망 좋은 데가 있대 라고 제안을 하면 그렇게 막 석연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등산에서 보는 경치만큼이 늘 아니어서 사실 그걸 여행 코스로 넣기가 조금 아쉽다라고 했어가지고 전 그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등산 다니다 보니까 친구의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짤 생각났어요.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무적 아이템으로 다 이렇게 바르고 레벨 999 하면서 이제 재미없다 이런 콘텐츠가 부족하네. 되게 매력적인 스포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체력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쉬어야 하는 주기가 길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멋지고 이 체력이 평소에도 조금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확실히 일상생활에서 운동하니까 일하는 것도 조금 지구력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체력이 좋아지는 게 쉽게 짜증이 나지 않아서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운동보다 등산의 묘미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행 같은 기분이 또 들잖아요. 저는 이 정도 들었으면 등산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와, 어쩐지 전 지연님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여유가 어디서 오나 했더니 그게 다 체력이랑 이런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거였네요. 굉장히 좋네요. 이게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운동 가기 전에 또 설레고 그러면서 체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체력이 좋아지면 일상에서 짜증이 되게 줄고 되게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계속 일상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지연님 말대로 이거 들으면 등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등산과 함께 한 우동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산에 대한 매력을 말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에 등산하기 전에는 오르막만 생각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산에서 느끼는 경치랑 성취감 그리고 등산 푸드까지 등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전에도 이제 보문산, 수통골, 계룡산, 그리고 그 황토길이 있는 계족산 이런 것들 많으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경아님 그리고 이렇게 특별 호스트로 나오셔서 진행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등산 경험, 뼈에 새긴 등산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서 굉장히 진행 즐겁게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등산을 그때 뼈에 새긴 그날 이후로 살짝 잊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갑자기 또 생각난 생각이 저도 등산 새싹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산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내동에 살았는데 그때 지금 그 도솔 터널 있는 그쪽이 도솔산인데 거기가 예전에는 터널이 없었고 다 연결된 산이 좀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찾아봤더니 해발고도가 한 200 몇 미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거기 자주 가서 뛰어놀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좋은 코스 중에 올라가면 그 월평이랑 그 유성구 지금 상대동 원신흥동 이쪽이 싹 내려다 보이는 코스가 있어요. 또 이게 우리 유성구에 사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다 같이 올라가서 유성구 경치도 내려다보고 200m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이런 모임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솔산 모임을 한번 내년 봄에 가져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시 또 등산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연님의 얘기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다음에 지연님이 또 어떤 산을 정복하실지 그런 것도 굉장히 제가 갈 것도 아닌데 기대가 되네요. 마무리까지 정말 퍼펙트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이게 유성구를 위한 거니까 저희 이렇게 유성구에서 가기 좋은 산도 추천해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등산에 대한 매력을 오늘 확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진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아님이 도솔산 모임을 만들 생각이 있다니까요. 다 함께 도솔산에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른 스포츠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